RSI 70 넘었네? 시장 과열이네? 하고 숏포지션을 잡으면 이렇게 계좌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RSI 실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우선 RSI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RSI는 1978년 웰스 와일더가 집필한 저서에 처음 소개된 상대 강조 지수라는 지표인데요. 현재 시장의 상승폭과 하락폭 평균을 비교를 해서 매수세와 매도세 중 어느 쪽이 더 강한지를 0에서 100 사이의 숫자로 보여주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매매하실 때 보조지표 활용하시는 분들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 RSI를 이용해 보신 분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근데 많이들 사용하는 지표라 그래서 막상 적용해 보면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으셨을 텐데 왜 내가 사용하면 안 맞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RSI를 매매에 처음 적용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수치가 50이면 좋다, 아래면 나쁘다, 아니면 70 이상이면 과열 상태니까 매도를 하거나 숏을 쳐야 되고 30 이하면 과매도니까 매수 타이밍이다. 그리고 다이버전스 정도, 이 정도만 알고 적용해 보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적용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사실 RSI의 경우 횡보장에서는 기본적인 지수와 다이버전스만으로도 어느 정도 준수한 신뢰도를 보여주는데요. 강한 추세장,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RSI 수치가 80, 90도 흔하게 나오는 종목들의 경우 아예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급등장에서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게 75버가 나왔죠. 이럴 때 RSI 70 넘었네? 시장 과열이네? 하고 숏포지션을 잡으면 이렇게 계좌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횡보장의 경우도 최근 현재 기관 움직임을 포함해서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요. 변동성이 큰 장세이기 때문에 헛신호가 남발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오류가 많아 보이는 지표인데도 아직까지 활용되는 건 제대로 사용할 줄만 알면 활용도가 매우 높은 지표이기 때문인데 지금부터 주의점과 사용하는 방법을 요점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딩뷰에서 RSI 지표 검색해 주시고요. 추가로 거래량 지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RSI 볼륨이라고 RSI 지수의 거래 강도까지 포함해서 표시해주는 지표도 있지만 기본 RSI하고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과 RSI를 따로 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RSI 지표에 거래량을 커스텀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커스텀 방법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과열 시그널에서 그대로 상승해버린 자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0 넘어가면서 과매수 사인이 나왔는데 거래량,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상승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이런 자리에서 숏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박살이 나겠죠. 이런 식으로 과열 구간이라도 거래량이 함께 나와준 자리라면 숏 포지션 진입이나 매도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같은 과매수, 과매도 자리라도 거래량이 장대봉이 나온 곳과 아닌 곳은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RSI와 거래량을 무조건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RSI 설정 들어가시면은 RSI 이동평균선과 다이버전스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표들의 자세한 해석법은 별도로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RSI 내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동평균선은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RSI 값이 이평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상승 추세, 아래 있으면 하락 추세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를 이용해서 과매수 또는 과매도 구간에서 판단하는 추가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70 이상 과열 구간인데 이평선 위에서 움직임을 하고 있으면 아직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일 수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경우에는 추세도 같이 꺾였다고 볼 수 있으니까 숏 포지션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설정에서 타입을 누르시면은 이 이평선하고 더불어 볼린저 밴드도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볼린저 밴드 또한 이평선과 마찬가지로 지수가 볼린저 밴드의 상단 또는 하단에 닿았거나 돌파를 해준 상황이라면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이들 아시는 다이버전스인데요. RSI 지수 움직임과 차트상 가격 움직임이 반대로 나오는 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차트상에서는 하락 추세, RSI상에서는 상승 추세가 나왔다면 추세 반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다이버전스가 과매수 구간이나 과매도 구간에서 나왔다면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겠죠. 이외로도 개인적으로 RSI 지표는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타 또는 스윙 위주의 매매법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단기 매매법에서 추가로 이용해보면 좋은 게 듀얼 RSI입니다. 말 그대로 RSI 지표 두 개를 겹쳐놓은 지표인데 기간 또는 서로 다른 타임 프레임의 RSI, 예를 들면 1시간 봉과 4시간 봉 이런 식으로 같이 보는 건데 장점은 지표상 노이즈를 필터링을 해서요 자체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특히 변동성 위주로 매매를 하는 단타에서는 좀 더 안정성 높은 매매를 가능하게 도와줍니다. 단기 지표는 속도, 장기 지표는 방향으로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단기 지표가 과매도로 진입을 하고 장기 지표도 따라서 과매도로 진입을 했다면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단기 지표만 진입을 하고 장기 지표가 진입을 안 했다면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입을 보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RSI 지표 하나도 70선은 과매수, 30선은 과매도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것보다 지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실제 매매 적용하실 때 더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겠고요. 물론 RSI만 단독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다른 기술적 분석들과 함께 할 때 실질적인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텐데 이후에 차트 분석과 함께 사용하는 실전 이용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같이 활용되는 지표들도 영상으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볼 거니까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